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2년 2월 10일 오후 1시입니다. 어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을 제가 보면서 이 제보자 A 씨가 기자들에게 좀 불만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책임, 죄송, 뭐 이런 말을 한 9번 쓴 사과문을 읽고 나서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 기자들 질문이 너무나 허술했습니다. 이때는 구체적 질문을 해야 되는데 딱 부러지게 법인카드에 의한 공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질문을 함으로써 결국은 중요한 답변을 받아내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기자들이 해야 할 직무를 사실상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꼴이 된 거죠. 여기에 불만을 좀 가졌지 않느냐 생각했던 이 제보자 A씨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역시 그런 부분이 좀 스며 있었습니다. 입장문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. 알맹이는 쏙 빠진 기자회견이다. 라고 했습니다. 국민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한 기자회견이었다. 김혜경 여사는 정작 중요한 질문,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. 법인카드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,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를 기자들을 대신해서 되묻고 싶다. 바로 이 대목입니다. 법인카드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,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를 기자들을 대신해 되묻고 싶다. 이분은 A씨는 자기가 기자였다면 저렇게 질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때 딱 부러지게 물었어야죠. 그 소고기 초밥은 법인카드로 사용한 게 맞습니까? 라고 물어야 됩니다.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추가 질문이 있어야죠. 만약 이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또 추가 질문을 해가지고 빠져나갈 여지를 줄였어야죠. 그런데 기자들이 물론 질문 횟수가 제한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너무나 무력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질문했어야 되는지까지 답까지 알려줍니다. 법인카드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,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를 기자들을 대신에 되묻고 싶다고 했습니다. 이분은 또 KBS를 통해서 작년 3월부터 7개월간 내 카드로 결제를 했다가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최소 11건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공금 횡령이 최소 11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그것은 수사에 협조해서 밝히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가니까 그걸 본 국민들도 의아해하고,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김건희보다는 훨씬 더 성의 있는 사과를 했다라고 자화자찬하면서 결국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몫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. 기자들이 이 권력자를 향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백악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과 기자들의 문답을 보면 압니다. 그 사나운 트럼프도 기자들의 집요한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다가 마지막에는 화를 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,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기자들은 질문을 할 때 일반적으로
질문이 깁니다. 어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. 자기 생각이 쭉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까? 그런 자리는 대통령의 답변을 듣는 자리죠. 단문으로 물어야 됩니다. 아주 짧게 물어야 됩니다. 짧게.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뭐 무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어제 꼭 물어야 될 게 바로 소고기 그리고 초밥을 법인카드로 쓰느냐 아니면은 에르메스 로션을 이재명 후보에게 사서 전달했는데 그것도 법인카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? 물론 그게 답변을 안 하면은 정치판에 유명한 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?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. 그러니까 반박하지 않는 거짓말도 진실로 통하는데 의혹을 반박하지 않으면은 그건 누가 봐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. 그 단계까지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야 된다. 이런 저 이야기고 또한 제보자 A씨의 이야기입니다. 제보자 A씨는 지금 이 제보를 하고 나서 신변에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. 이재명 측근들이 전화를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까 지금 공익 신고자로 지정을 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은 기자들밖에 없습니다. 기자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아주 A씨의 이야기를 잘 전달했다고 보는데 어제가 사실은 결정적 장면이었어요. 그때 한국 기자들의 수준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. 일본 어느 언론사의 서울 특파원이 쓴 책에 보면은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장황하게 하는 걸 아주 예리하게 비판한 게 있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한다. 또 한국 이 정치부 기자들은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다. 이런 그 분석을 해놓았는데 우리나라 정치부 기자들과 사회부 기자들의 좀 생리가 다릅니다. 한국 정치부 기자들은 정치인들과 자주 어울리다가 보니까 이게 유착되기가 쉽습니다. 일종의 동지적 관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.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야당 출입 기자들은 김명삼, 김대중 이 두 사람과 거의 같은 어떤 가치관을 공유한 분들이 많았습니다. 그러나 그때는 권위주의 정부에 저항할 때 야당과 언론은 서로 협조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좀 있었으니까 지금과는 좀 다르죠. 문재인 대통령만큼 기자들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. 역대 대통령 중에서 기자회견다운 기자회견을 가장 적게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 절강 같은 청와대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알려주지를 않습니다.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뭘 했는지는 시간대별로 적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. 일본 신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수상동정 해가지고. 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? 어제 김혜경 씨 이 기자회견은 한국 기자들의 수준도 폭로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